정말 제 인생의 인자 터닝 포인트가 그때 완전히 온 것 같아요. 이 가공 사업이 전 미래라고 봐요. 과연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줄 것인가? 어느 시장한테나 접근을 할 것인가? 가공업에 도전하려면 어떤 게 좀 갖춰져야 될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서 작두콩을 가공하고 있는 김지용입니다. 혹시 작두콩이라고 아세요? 네. 이게 작두콩이에요. 근데 이 작두콩이 보시면 이게 어느 나라 작물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원래 이 작두콩은 저희 고려시대 때부터 재배되어 온 저희 토종작물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넘어가면서 고려 말살 정책으로 인해 이 작두콩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조선시대 승종원 일기에 다시 등장하게 돼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역사의 질곡을 이겨낸 저희 작두콩입니다. 이 작두콩은 혹시 어렸을 때 잭과 콩나무라는 동화 기억하시나요? 그 동화 속에 보면 하늘 끝까지 자라는 콩이 바로 이 작두콩입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쪽에서는 잭빈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네. 이 작두콩은 보면 보편적으로 이제 먹는 방식이 좀 다양하기도 하지만 좀 많이 부족한 면도 있는데요. 보통 작두콩 차로 많이 즐기고 계세요. 이 작두콩을 이 깍지채로 썰어서 말려서 볶아서 그렇게 차로 드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는 샐러드라든가 어떤 조청 형태로 만들어서 이 작두콩을 지금 먹고 계세요. 근데 솔직히 이 작두콩을 먹다 보면 이게 맛이 없어요, 콩이. 이 콩알이라든가 이것을 삶거나 볶아서 마셔도 이게 맛이 없는 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 방법이 다양하지가 않았고 좀 많은 분들에게 대중적으로 다가서지 못했던 콩이 이 작두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작두콩을 저는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공하고 있냐면요. 혹시 커피 많이들 드시죠? 네. 알아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이 370잔이나 된대요. 그만큼 커피 소비량이 정말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 저는 이 작두콩을 커피처럼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못 마시는 그런 임산부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제부터 제 얘기에 대해서 제 작두콩을 개발한 뭐 별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그 고시생이었어요. 원래 전공이 영문과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전이죠, 거의. 그때 정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시험이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복학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러 절에 보면 고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5년간 떨어지기를 계속 반복했고 그러다가 한번 머릿속에 번개가 쳐요. 내가 진짜 이거 뭐 하는 건가? 그게 5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번개가 그때 쳤거든요.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농촌에 보면 70이나 80이 돼서도 자기 용돈벌이를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지으시고 그거를 이제 자녀분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평생 직장이 농업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단순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결정했어요. 5년간 공부를 했던 책을 박스에 싸고 공부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삶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바뀌는 거죠. 머리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농사를 지려면 뭐부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마음가짐과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아무데나 들어갔던 농장이 정읍에 있는 한 야생화 농장이었습니다. 제가 야생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일단 뭐 처음으로 일을 하죠. 땡볕에서 무거운 것도 들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요, 그쪽 야생화 농장에서 그 농장주분께서 저에게 현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막상 일을 이제 해보니까 힘들기도 하죠. 몸이 처음 해본 농사잖아요. 근데 농장주분께서 저에게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네가 아는 농촌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네가 알고 있는 농촌은 그렇게 로망과 이상과 네 머릿속에 꽉 찬 거를 그때 당시 저한테 하나하나씩 다 빼내줬습니다. 네가 실제 농사를 지으면 넌 망할 수도 있고, 너는 주변에 또 심지어 망한 형님들을 저한테 많이 가서 보여줬어요. 너도 이렇게 우리 농사 지으면 대출 많이 하죠. 땅 살려고 대출을 받아서 갚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싼 시설을 하려고 하우스를 지어서 그거를 팔로가 없어서 팔지 못하거나, 그렇게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과정 중에서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20살짜리 어린 친구가 그때 당시 있었는데요. 그 농장에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농업에 대해서. 제가 뭐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들 막 그런 거를 막 써가면서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또 한 번 결심을 하게 돼요. 그 친구가 한국농수산대학의 실습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저 머릿속에 또 변환점이 온 게, 제가 이렇게 농사를 평생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럼 저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이 30에 다시 수능을 보고 그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정말 제 인생의 인자 터닝 포인트가 그때 완전히 온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농장에서 이제 농업의 고됨, 농업에 대한 현실적인 거를 많이 제가 느꼈다면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는 이제 진짜 제 적성을 이제 더더욱 이제 발견해 갔던 것 같아요. 보면 그 학교는 좀 특이한 학교예요. 실습 위주로 이제 보통 수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발효라든가 가공 아니면 농작물 생산 이런 쪽으로 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원래 단체 생활을 좀 뭐랄까 좀 꺼려하는 성격이에요. 어디 무슨 협회라든가 어떤 그런 모임 같은 거 잘 안 가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또 형이잖아요. 늦게 들어왔으니까 가장 큰 형이면서 또 애들을 어쩔 수 없이 또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애들을 동생들을 데리고 동아리도 만들고 이제 발효도 배워보고 이제 직접 농작물 생산에 가서 직접 뭐 같이 재배도 해보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다닌 기간 동안.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6년간 그 5년간의 6년간의 그 공부 시절 동안 제가 용돈을 탔었고요. 학교를 가면서도 이제 용돈을 타고 있잖아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또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뭔가 그 재정적으로 그 이겨낼 수 있는 그거를 찾다가 공모전이란 걸 알았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아이디어 경연대회라고 요즘 많이 열리잖아요. 거기서 입상을 하면 상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심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공도 많이 공부해보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런 출발점을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경연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그 제 첫 공모전이 6차 산업 공모전이었어요. 거기서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하게 됐어요. 네. 그때 제가 했던 아이템이 혹시 요즘 그 식물성 우유 같은 거 많이 드시나요? 그 요즘 보면 뭐 아몬드로 만든 음료라든가 뭐 그런 식물성 음료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아이템도 해바라기 씨를 이용한 식물성 음료를 제가 그때 당시 개발을 해서 그렇게 나갔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거를 실제 이제 경연대회가 끝나고 사업화를 하려고도 보니까 일단 해바라기 씨가 국내에는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찾으려고도 보니까 방법은 한 가지 있긴 있겠더라고요. 국내에 한 8, 9군데에서 좀 큰 단위로 해바라기 씨 축제가 열리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 버려요. 이게 인건비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게 이 버려지는 해바라기 씨를
내가 수확을 해서 내가 이걸로 가공을 해야겠다. 그 아이템을 연동을 해서. 근데 이거는 전 너무 단순했습니다, 생각이. 이거를 수확을 하려면 기계가 필요한데요. 이 기계가 알아보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포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만난 작물이 바로 이 작두콩이에요. 작두콩은 제가 전공이 특용작물학과거든요. 특용작물학과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인삼이라든가 마, 작두콩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 이용 가치가 있는 작물들을 공부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작두콩에 대해서 보는데 작두콩은 이게 참 특이했어요. 작두콩을 본초비우라는 그런 청나라의 의서인데요. 청나라의 의서에서는 태워서 먹으면 좋대요. 보통 일반적으로 태워서 잘 먹지는 않잖아요. 전 이게 너무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 동생들하고 이 작두콩알을 가지고 태운다는 게 로스팅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로스팅을 해봤고 마셔보니까 쌉싸름한 아메리카노 풍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작두콩으로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막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두콩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작두콩을 재배를 제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잘 자라야 제가 얼마만큼 비료를 줘야 될지, 어떤 기후에서 잘 자랄지, 어떤 수분 함량을 요구할지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학교 온실에서 작두콩을 재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학교가 저희 원래 있던 정읍 그쪽하고 가까웠거든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쉬는 날에는 제가 정읍에 땅을 빌려서 작두콩을 좀 크게도 한번 키워보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졌어요. 한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2주 사이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고동도 무달 정도가 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대요, 여자친구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지금.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살아나더라도 이제 뭐 어떤 간이식도 필요할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간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살아났으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바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병원비.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학생이잖아요. 부모님한테 가서 여자친구 병원비 주라 하면 이게 뭐가 돼, 엄마한테. 말도 안 되죠. 근데 방법은 있었어요. 그때 이 작두콩으로 제가 개발을 했잖아요. 이거를 공모전을 내놓은 게 있었는데요. 이 공모전의 최종 발표 평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병원에 있을 때. 그래서 악착같이 밤이 되면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 노트북 갖다 놓고 이제 발표 자료 발표 연습하고 이제 와이프 그 간병하면서요. 그렇게 정말 간절했거든요. 이거 나 1등하면 2천만 원, 2등하면 1,000만 원 그 공모전이. 그래서 악착같이 진짜 간절하게 그 공모전 발표를 갖고 그 공모전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자로서 아이디어만 갖고 그 최우수상 2등을 타서 1,000만 원으로 제 와이프의 병원비를 해결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작두콩으로 인해서 그 병원비를 해결을 하고 그런 인연에 의해서 더 애착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아이템으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했을까요? 제가 저는 돈보다 일단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사람들이 이거를 마셔보고 이게 괜찮다 해줄까? 그게 가장 먼저 좀 고민이었어요. 커피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게. 작두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작두콩 로스팅한 거를 가지고 제가 그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이라. 박람회 있는 박람회마다 제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박람회마다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박람회장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료로 시음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 듭니다. 이 제품을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줘보고 나니까 충성 고객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사업을
이제 한번 해보자고 더욱더 이제 실제 사업화, 이제 실용화, 이제 사업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제 첫 번째 위기가 온다. 그 이후로 이제 가공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게 워낙 소량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뭐 1톤씩 가공하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조금만 가공을 맡기는데요. 보통은 가공 위탁을 해주는 업체에서 소량은 가공을 잘 안 해주려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작두콩이다 보니까 커피를 로스팅 해주는 업체에서도 이제 향이 바뀔 수도 있고 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가공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겪은 그런 낙오여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공장이라도 한번 사볼까?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공장을 짓는데 대출로도 해결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다고 제가 그러게 뭐 경제적인 그런 부모님한테 받은 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우연치 않게도 한 가지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 공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곳이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저같이 공장이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용 공장을 준대요. 그 공고를 보고 그게 그 다음날이 마감이었거든요. 새벽까지 사업계획서를 쓰고 직접 들고 사업계획서 들고 찾아가요. 근데 찾아갔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갔을 때 그쪽 직원분이 제가 예비 창업자잖아요. 아이디어만 있고 또 졸업도 안 한 상태였고 월세는 낼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순간 나오면서 그 말을 듣고 상처는 약간 받았지만 제가 또 배짱은 있거든요. 이까짓 거 내고 만다. 대출을 해서 내고도 만다. 그래서 그 공장을 임대를 했고 이제 제가 직접 페인트도 바르고 아는 목수 형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이제 칸막이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 공장이 이제 기본 틀을 갖추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다. 공장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공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로스팅기라든가 분쇄기, 포장기가 필요했어요. 이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또 여기서 극적인 일이 또 발생을 하던데요. 제가 이제 돈이 그때 한 2,500에서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이제 금액이. 근데 일반 은행에서는 이제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소득이 없다 보니까 대출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상금융, 사금융권을 제가 문을 두들겼었는데요. 그때 문을 두들기려고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전화가 한 통 저한테 왔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가 사업이 선정이 됐대요. 그래갖고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자금으로 기계를 사다 넣었습니다. 이제 기계를 사다 넣는데 작두콩이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정말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까지 로스팅이 안 돼요. 겉만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저 아시는 선배분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분도 지금 가공을 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야 지용아 너 이거 쉽게 생각해 봐라. 그냥 깨볶는 기계 때 해보면 어떨까 싶다. 깨볶는 기계가 고온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회전수를 조절을 하니까 속까지 은은하게 태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깨볶는 기계를 계기판을 제어판을 개조를 해서 아주 싸게 그 2대를 제가 들여놓게 됩니다. 그렇게 공장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제 상품이 드디어 출시하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2017년도 12월, 지금 8개월이 지났죠. 그때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콩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속까지 로스팅이 안 들어가거나 어떨 때는 균일하게 로스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깨볶는 기계를 개조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 컵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여요. 다르거든요. 엄청 진한 거. 엄청. 이게 좀 더 기존의 것보다 쓴 것 같아요. 쓴 것 같아요? 네. 좀 더 오래 익혀서 그런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네, 부드러운 감은 있어요. 네. 맛이 좀 아, 네. 산미 쪽으로 한번. 커피보다는 좀 맛. 영상 보셨죠? 네. 영상에서 보는 이 작두콩이 바로 이건데요. 네.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커피콩이고요. 제 왼쪽에 있는 콩이 이 작두콩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크기가 5-6배가 훨씬 넘는 것 같네요. 저도 직접 이렇게 봐도요. 이렇게 실제로 로스팅을 하면 이게 겉만 타버렸었어요. 그래서 속까지 로스팅하기가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로스팅을 하면 좀 불안한 마음 안 드세요? 발암물질 이걸 태우니까. 네네. 그래서 이 작두콩 로스팅한 거를 이제 뭐 발암물질을 검출을 하고 로스팅 단계별로 연구를 하면서 단계별로, 왜 그러냐면 임산부가 먹어야 되니까요. 저희 거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1년 동안 안정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작두콩이요, 이렇게 로스팅을 해보니까 이 작두콩 속에 있는 좋은 물질이죠, 항산화 물질이 계속 증가가 되는 거예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더 확신을 가졌죠. 야, 이거 잘하면 뭐 하나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작두콩에 대해서 계속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작두콩으로 만든 제 음료를요 한번 시음해 드릴게요. 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이제 아메리카노 형태를 준비했고요, 하나는 우유에 섞은 라떼 형태를 준비했어요. 네, 한번 드셔보시고 냉정한 평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 네. 제가 두 가지 맛을 다 봤거든요. 네. 이 라떼는 라떼대로, 또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대로 깔끔하고요. 네. 또 라떼도 그러고 아메리카노도 그러고, 이게 커피가 아닌데 커피 맛이 나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깔끔하니 뒷맛도 개운하고요. 네. 예, 굉장히 좋아요. 혹시 사드실 의향은 있으세요? 이게 네, 지금 네, 있다면? 100% 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끝맛에 약간 그 콩의 약간 특유의 그 비릿한 맛이 좀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 먹는다고 하면은 잘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끝맛이 비릿한 맛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좀 잡기 위해서 계속 로스팅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이 또 저한테 조언을 또 해주세요. 이런 콩 비릿한 맛 없애기 위해서 헤즐넛이라든가 어떤 일반적으로 커피에 블렌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블렌딩을 또 추천해 주시고요. 또는 이제 커피를, 이제 실제 커피를 이제 넣는 거죠. 이제 이 제품에 이제 그런 방법도 지금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판매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두콩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남의 화순에서 제가 작두콩을 수매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 콩알이 수분 함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로스팅을 할 때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게, 제가 농가 어르신들한테 찾아갔어요. 가서 어르신 이게 작두콩인데 한번 키워보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키우시면 일반 노란콩보다 제가 5배 더 많이 주고 살게요. 제가 그러고 다 다녔거든요 처음에. 근데 저를 거의 뭐 반또라이로 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르신들이 작두콩을 TV에서만 보고 막 그랬지 키워보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젊은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를 일반 노란콩보다 5배 더 준다고 산다고 하니 저를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근데 그분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한 가지 무기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이 농사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어필을 했어요. 어르신, 제가 이렇게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좀 더 비료를 주고 이렇게 좀 더 하면 더 잘 자랍니다. 이랬을 때 그분들이 소통이 되고 그리고 평당 얼마가 나오고 이 농사에 하면서 들어가는 자재비가 얼마고 이런 제 농업으로서의 적지만 이런 노하우들을 전달했을 때 그분들에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했어요. 이 계약 재배를 이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아는 형님들 이렇게 제 이 작두콩을 지금 키워주고 계세요. 같은 저희 지역에서 이제 작두콩 재배하시는 대표님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 뵈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재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정글 가공을 하고 네 그런 상생의 관계입니다. 잘 지냈지? 네, 잘 있었습니다. 넓게 넓게 지대에 가잖아요. 원래 이 콩이 원래 이런 거예요? 이제 껍질이 이제 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콩알이 익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퇴비값만 줄여 이 팔로에 대한 것이 가장 농부들한테 요새 좀 어려운 점이거든요. 근데 지용 씨가 이렇게 다 수매를 해주니까 안심하고 농사 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내년부터는 뭐 날씨 네. 그래서 제가 이 작두콩을 권해드리고 나서 그분들이 심게 되면서 저에게는 목표가 또 생겼어요. 제가 이 작두콩 키우는 농가를 5,000개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역 농가하고 제가 뭔가 같이 이룰 수 있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머릿속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지금 8개월을 달려고 왔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욕심이 또 생겼어요. 그 다른 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농산물을 수출을 많이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출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수출을 하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두니까 인터넷만 키면 남도 수출했다는 얘기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또 농식품 유통공사죠. AT에서 수출 관련된 지원을 해준대요.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됐고 우리 대한민국 수출 대표 유망 품목으로 저희 제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외국에서는 보리커피라고 혹시 아세요? 이 보리로 만든 커피를 많이 드신대요. 분명 디카페인이 있지만 보리도 많이 드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이 보리커피를 많이 먹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수입되는 양이 50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고급 산후조리원에는 이 오르조가 수요 부분들을 위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 보리커피 시장을 알게 되고 또 한 번의 확신을 갖게 되죠. 정말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 시장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래 진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제가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랬을 때 한 가지 또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요. 이 제품을 외국에서는 이 캡슐로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서 내려서 마신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을 캡슐로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는지 그렇게 제가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캡슐로 한번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이거 만들면서 정말 고생을 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캡슐에 들어가는 이 분쇄가 기술이더라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커피를 뭐 바리스타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분쇄를 알아보고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시제품 샘플을까지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보내보려고요. 과연 유럽에서도 보리커피 대신에 이렇게 캡슐 머신에 넣어서 이 작두콩으로 만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이 작두콩으로 만든 이게 반응이 있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좀 의미 있지 않나요? 커피라는 게 다 외국에서 들어오고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우리 땅에서 나는 이 좋은 작물, 우리 농부들이 만든 이 작물이 세계로 수출된다는 게 단지 저의
그런 뭐 사업성을 떠나서 저는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했다 하더라도 전 너무 응원해주고 싶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어떤 온도에서 가장 좋은지 추출했을 때 이렇게 온도별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물질이 이 작두콩이 몸에 좋은지 그런 것도 자료도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 김주입니다. 갈아보신 거예요? 예, 큰 거, 분쇄기 큰 거에다가 그러면 이제 라떼건 카푸치노건 제가 대충은 알지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 있어야 뭔가 좀 상품이 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넣었거든요. 맛이 안 맞으시라도 넣어야 되지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안 할까요? 됐습니다. 한번 제가 저도 바디감이 이제 그 입안에서 머무는 그런 되게 향미나 목 넘김 할 때 전해지는 바디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그대로 저는 괜찮아요. 네. 예. 우유나 두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작은 샷잔에다가 제공하셔서 섞어서 드시는 것 네.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예. 처음 뵀거든요. 이렇게 바리스타를 이제 전문적으로 커피 하신 분을. 근데 좀 긴장됐습니다. 이 작두콩으로 만든 이 제품을 드셔보시고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안 좋은 말씀도 저는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제가 지금 가공을 하고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이 제가 농사를 지은 작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6차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공이 제가 해보니까 이게 진짜 고부가치 산업이에요.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저희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가공을. 저희가 조선시대 때 외국으로 수출했던 그 작물이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단, 명주, 그리고 인삼입니다. 제가 전공이 특용작물이라 인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삼이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는 이게 그대로 수출을 했대요. 외국으로. 근데 이게 문제점이 수분이 있다 보니까 썩을 거 아니에요. 인삼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조선시대 때 종조 때 이 인삼을 수증기로 쪄서 이거를 그때 개발된 게 바로 홍삼입니다. 네, 지금으로 말하면 가공인 거예요. 네, 엄청난 가공을 그때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홍삼으로 개발을 하고 나서 외국으로 조선시대 때 청나라라든가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더 놀라운 건요. 이 홍삼이 우리 조선시대 때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 100냥이었다. 그러면 청나라에 가서는 2,700냥까지 그렇게 가격이 올랐답니다. 그만큼 이 가공이라는 게 역사 속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고부와 가치 산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두콩을 가지고 가공을 해보니까요. 너무 괜찮아요. 그냥 단순히 농사를 재배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은 제가 팔려고 보면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매 가격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공을 해보니까 이 가격을 제가 정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게 제가 가격을 높게 잡아서 소비자분들이 제 거를 사든 아니면 낮게 잡아서 많은 분들이 더 사든 이거는 제 마음인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적정한 합리선에서 소비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이 정도 가격으로 가야겠다. 나는 이 제품은
원재료로 감안을 해서 좀 더 고급화를 해야겠다,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가공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시장을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력, 전 이 작두콩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공이. 그리고 가공에 대해서 보면 지금 많은 작물들이, 많은 가공품들이 나오잖아요, 농가에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가공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큰 고민거리가 일반적인 가공을 내가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검색창에 뭐 도라지 차, 뭐 우엉차만 쳐도 경쟁업체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 승산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유통망이 있고 기반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상품을 한다면 버텨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유통 인프라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기반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해야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뭔가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봐요.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 좀 도전적이면서 때로는 또 이게 시장성이 있으면서 이러한 틈새 작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좀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사람의 머리라는 게 참 신기한 것도 한 게요. 제가 뭔가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똑똑한 머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아시잖아요. 저 그 5년간 다 떨어졌다고 시험이. 네. 그리고 공부도 못해요, 저. 이 작물을 갖고 뭔가를 할까 머릿속에서 마인드맵을 하는 거죠. 막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면 뭔가 소비자들이 찾을 만한 그런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지 않나. 네, 그렇게 이제 가공은 뭔가 좀 새로 틈새 작물, 남들에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업에 도전하려면 어떤 게 좀 갖춰져야 될까? 일단 가공을 하려면요, 일단 사업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공하려는 제품이 과연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줄 것인가, 어느 시장한테 난 접근을 할 것인가. 근데 단순하게 여성 고객 이런 게 아니라요, 여성 고객인데 뭐 30대, 이 30대 중에서 뭐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좁혀나가야 되는, 그렇게 사업성을 찾아야 되는, 그래야 실제 사업을 했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거에 100%가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절반은 맞더라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채워가면서 하는 거고. 다음은 경제적인 준비인데요. 이제 기반이 없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청년들이 가공을 한다면 저는 꼭 정부 지원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참 저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재정적인 지원, 유통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요즘 좋은 지원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들을 잘 활용한다면 초반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그래 갖출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해야 될 거, 이거는 같이 해야 될 거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찾아야 될 건데요. 멘토입니다. 저는 뭐 스승, 멘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너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귀에 안 들어오죠. 제 성격이 워낙 남 얘기 안 듣는 성격이라. 근데 우연치 않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2016년도 11월 달에 경연대회에서 이 작두콩으로 최우수상을 타고 제가 혼자 전북 정읍에서 혼자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 저한테 그분이 직접 내려오시더라고요. 이 정읍으로. 그래서 내려오셔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하셨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마음에 느꼈던 거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도와주려고 왔구나. 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제 와이프라든가 제 부모님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저에게 이제 완벽한 지지를 해주죠. 근데 마음이 조금 뭔가 부족했었어요. 근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강한 지지를 보내고 나에게 응원을 한다는 이런 마음을 나한테 전했을 때 그 힘이 에너지가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 그게 그때부터 멘토가 되더라고요. 추진력이 생겼어요. 전 계획이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계획을 하게 되고, 언제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 거다, 언제 나는 이거를 이런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거다, 이게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최대한의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멘토분 덕분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추진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렇게 잘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결이라면 좀 너무 단어가 거창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성공에 대한 제 노력,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초심을 잃지 말자였습니다. 제가 이 초심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로스팅기입니다. 제가 직접 갖고 와봤어요. 제가 이게 조그만한 로스팅기죠. 이 조그만한 데가 이게 한 500g 들어가나? 자, 이거 시음회를 다닐 때, 학교 다닐 때요. 여기서 100kg를 로스팅을 해서 그렇게 계속 여기서 로스팅을 해서 시음회를 다녔었습니다. 참, 이 로스팅기를 볼 때마다 이제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뭐 제가 회계도 모르죠. 뭐 어떤 사무적인 것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 때는 이 로스팅기 보면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막 부딪히던 그 용기가 막 치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스팅기 보고 제 초심을 많이 다지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저의 성공 포인트는요. 상상이었습니다. 저는 상상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상상이라는 게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있는 곳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대통령님이 오신대요. 근데 취소가 됐어요. 그때부터 잠자기 전마다 아니면 운전하고 있을 때 왜 대통령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 커피를 주고 싶었어요. 그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도 어느 날 청와대에서 초청이 왔더라고요. 제가 뭔데 초청이 와요? 저는 놀랐어요. 그냥 천년기업 대표래요. 그래서 청와대에 올라가게 됐고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 이제 이 농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이 작두콩으로 만든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참 마음으로 내는 내 생각이 현실에도 반영이 되는구나.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상상하라.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성공 포인트는요. 고객이고 그리고 나눔이란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고객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좀 많이 부족할 때, 뭔가 좀 새로운 뭔가 원동력이 필요할 때 그때 그 댓글들을 봐요. 이 댓글들을 보면 이 고객 하나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과연 이 제품이 뭔데 내 걸 사셨을까? 저 같으면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제 제품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이 작두콩으로 만든 게 커피도 아니죠. 그리고 일반 커피보다 더 비싸죠. 네. 근데 그렇게 제 거를 사서 드셔보시고 심지어는 댓글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남겨주시고 저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뭔가 개선사항도 써주시고 그런 하나하나의 개선사항들이 모여서 지금의 또 다른 신제품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공 비결은 고객과 가장 친근하고 고객에 집중하는 것. 저는 이게 보편적인 말인 줄 알았는데 사업의 성공 비결에 그게 포인트란 걸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눔인데요. 제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나눔에 대한 이 단어를 가지고 과연 나는 어떤 기업가가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단순히 그냥 물건 잘 파는 기업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이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이 잘 돼서 진짜 시골에 있는 농촌 어르신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는 기업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정년이 없는 그런 기업. 한 가지 예로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지금도 너희 나중에 퇴직을 할 때는 나이가 많고 일이 지치고 퇴직을 할 때는 나가서 작두콩 농사 지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사주지 않냐. 80에도 농사 짓는 게 이 작두콩 아니냐. 그래 전 그래요. 난 반드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업을 평생 직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업을 저는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버틸 수 있고 앞으로도 버틸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일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 취미 이런 거를 농업이라는 곳에 입힌다면 어떤 과실이든 다 맺어주는 게 전 농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꼭 소득만 보지 말고 네, 그런 거를 꼭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저 혹시 질문지 중에 위험 때문에 커피를 못 먹는 사람이 마셔도 되는지 이거 질문해 주신 분 어떤 분이실까요? 궁금증이 하나 생긴 게 위험이 있는 사람도 이런 작두콩 커피를 먹을 수 있는지 궁금했고요. 제 거를 사시기 전에 인터넷에다가 글을 남겨주셨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위험이 있는데 위험 때문에 커피를 못 드시는데 제 거 마셔도 되는지. 그래서 저도 공부했죠. 그때부터 이게 작두콩이 어떤가 위험해. 제가 실험을 하진 않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논문에서 저희 국내 대학의 한 논문에서 쥐를 이용한 실험을 했더라고요. 과연 위염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작두콩 추출물이 다행히도 이 작두콩이 위에 있는 염증을 완화를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만큼은 이게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아까 시음할 때 네. 라떼랑 이제 아메리카노 버전으로 저희가 네. 작두콩 음료를 먹어봤는데 네, 일반 커피처럼 다른 이제 다양한 버전의 작두콩 음료를 이제 네. 출시하실 계획이 있는지. 제가 라떼 아메리카노, 뭐 카푸치노, 아포카토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장에 오시는 놀러 오신 분들, 저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그런 매장 데리고 가서 제 거 제품도 선보여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또 봐볼게요. 혹시 질문지 중에 시골 농촌에서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네, 저는 시골에서 네.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농사짓는 걸 잘 못 봤어요. 네. 근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작두콩이 어느 누구나 키울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원래 도시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모셨어요. 이제 도시에 있지 말고 그 아들 옆에 있자. 그래서 제가 시골로 모셨고요. 부모님도 오시니까 작두콩 키우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키우고 계세요. 그것도 1000평이나. 네, 많이 키우고 계시죠, 부모님이. 근데 제가 힘든 거는 해주죠. 그러긴 한데요. 이 작두콩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일반 콩 같은 경우에는 새순이 나오면 새가 쪼거든요. 근데 작두콩은 안 쪼아요. 그리고 멧돼지라든가 노루가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는데 이 작두콩은 또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 어르신들한테도 제가 이 작물을 권유를 할 때도 이렇게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콩에 대해서. 그래서 답변 드리자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이 가공 사업 있죠. 저희 농산물 가공 사업. 이 가공 사업이 전 미래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덩이 좁잖아요. 이 좁은 땅덩이에서 고부가 가치 가공만이 이 기초산업 농산물을 살릴 수 있는, 저는 이 농업의 미래라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